이제 잠의 질이 높아져서 뭐 이제 그거 자도 거뜬하다 뭐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3시간을 잤거든요. 일주일을 버티고 2주를 버텼어. 2주일 내내 잠깨 있는 동안 비몽사몽이야.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보면 뭐 대기업 총수들 뭐 3시간 4시간 잤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요. 저도 3시간 4시간 자면서 일도 많이 했어요 사실. 근데 그거를 항상 3시간 4시간씩 자면서 있었던 게 아니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3시간 4시간 잘 때도 있고 평상시에는 7시간 8시간 뭐 늦잠 잘 때 10시간도 자고 그리고 일만 한 것도 아니에요. 저도 친구 만나서 놀기도 하고 밤새 술 마시기도 하고 했어요. 또 대신에 제가 잠을 안 자면서 기차에서 알람 맞춰놓고 가슴에 푹 부어서 자다가 도착 시간쯤 돼서 알람 울리면은 깨서 일하고 또 기차 타고 가면서 자면서 잠도 안 자고 기차에서 자면서 그렇게 일하기도 했고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도 일하기도 하고 밤새 술 마시면서 놀기도 하고 그 집에다가는 어디 지방에 일하러 간다 그러고 친구들끼리 만나서 딴 데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으니까요. 또 전국 수석한 애가 공부만 했겠어요? 놀기도 놀았고요. 또 하루 종일 딴 데 가서 놀기도 하고 밤새서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 고생한 것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여기에서 사실대로 얘기를 해도요. 밤새 술 먹고 논 거, 오락하고 뭐 한 거 이제 그런 거 쏙 빼놓고 저 일을 어떻게 했냐면 잠도 안 자면서 기차에서 타고 가면서 잠도 자고요. 그리고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거의 식당에 앉아서 제대로 밥 먹어본 적 없이 김밥만 막 먹기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는 많은데 중요한 거는 몇 시간을 잤느냐, 하루 몇 시간을 일했느냐 그거보다 잘 거 다 자고요. 일할 때 제대로 하세요.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 집중해서 하는 시간이 점점점 이제 밥 먹는 시간도 부족해질 거고요. 잠자는 시간도 부족해지면서 이제 잠이 줄어드는 거 이제 그렇게 바뀔 거지. 4시간 자서 일해야지. 그런 거는 전 주객이 전도된 것 같고요.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책에도 항상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메모하는 사람이 뭐 적자 생존 그래서 뭐 적는 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말장난을 아주 더럽게 잘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실질적으로 메모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그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메모를 해. 그냥 어쨌든 막 메모하고 그러고 한 3일 지나고 메모하고 이제 또 귀찮으니까 안 가지고 다니다가 성공한 사람들 보면 메모를 해. 그래서 또 3, 4일 또 메모를 하다가 또 끝내고 그러는데 저는 메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메모를 항상 하고 노트를 가지고 다녀요. 지금 여기 와가지고서 저쪽에다 따로 놓고 있어서 그렇지 메모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하루 일과 계획이 3개 있는 사람은 메모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3개 이거 적고서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자꾸 안 가지고 다니게 돼요. 일과가 20개 있는 사람은 메모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안 가지고 다니면 일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귀찮아도 힘들어도 들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메모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메모를 할 수밖에 없는 생활을 만드느냐 메모를 안 해도 되는 생활을 만드느냐 그 차이가 손패를 좌우하는 거지. 메모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런 생활 습관에 의한 눈에 보여지는 것뿐인 것 같거든요. 잠자는 것도 4시간 자니까 성공하고 5시간 자니까 실패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생활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잠잘 거 다 자세요. 또 늦잠도 자요. 하다 보면은 어느 때는
4시간만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저도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일하다가요, 아, 내가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운전하다가 차에서 이제 고혈압으로 막 죽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도 피곤하니까. 피곤한데 그 일을 지금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꼭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피곤해 죽겠는데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일을 하고요. 그 3일 전에 뭐 했는 줄 아세요? 친구들하고 골프 치러 갔어요. 그렇게 일도 하고 놀기도 놀고. 그러니까 그게 꼭 그 생활이 5시간, 4시간을 자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질문에 대답이 예, 됐나요? 예. 지금 선생님께서 그 수수료 매장을 지금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저 같은 이제 초보 창업자는 예. 이제 수수료 매장에 대한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 가장 지금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고민되는 게 그냥 이렇게 지상에 있는 매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예. 일단 장사가 되는 데는 권리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권리금. 그러니까, 예. 그렇죠. 보통 권리금도 1억 넘어가고 또 거기에 그렇죠. 제가 커피숍 하려면 인테리어 비용도 1억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예. 거기에 또 월세도 한 4, 500 된단 말이죠. 예. 이러한 엄청난 초기 투자 비용을 예. 감내하면서 그 지상에 그냥 그런 매장을 하는 것보다 이 과정을 공부하면서 느꼈는데 그 수수료 매장에도 관심을 가져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수료 매장은 이렇게 백화점이나 뭐 이렇게 예. 코레일이나 이런 데처럼 그런 조그만 매장에서 사실 이렇게 큰 수익이 난다는 거 오늘 처음 이제 봤거든요. 이렇게 초기 투자 비용이 뭐 5천만 원 정도에 예. 이렇게 지나서 수익이 800만 원. 거기에 보증금 한 2천만 원은 추가되고. 아, 예, 그래도 이제 1억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초보자의 입장에서 예. 이렇게 권리금에 그런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투자해서 지상에다가 정말 뭐 멋있게 차리면은 그만큼 더 많이 했을 때는 타격이 큰데 그쵸. 이렇게 1억 이하의 안전빵이 있는데, 예. 저는 거기에 장단점이 있어요. 여기는 돈만 있으면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좀 절차가 복잡하고, 내가 집주인이라도요, 초보자한테 안 줘요. 뭐하러 줘요? 거기 장사 잘하는 사람, 기존에 장사 잘해가지고 쭉쭉쭉 잘하고 있는 사람 많은데, 뭐하러 생판 모르는 초보자한테 경력사항 적는 것도 있거든요. 경력사항에 뭐 다른 데 직장 다니고서 커피라고는 뭐 학원 몇 번 다니고 그거밖에 없으면은 안 주죠. 근데 여기는 백이 없으면 아, 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경력이 없다는 거예요.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저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처음에는요, 남들 거기에 또 좋은 자리가 있고 안 좋은 자리가 있어요. 어디나 백화점도 그렇고요, 명동 한복판에도 다 금싸라기 땅만 있어요. 안 좋은 저 구석지로 있죠. 그래서 남들 다 눈여겨 안 보고 여러 군데 규찰난다는 데 있죠. 거기를 들어가서 열심히 했어요. 신용도 쌓고, 아, 저 사람 진짜 열심히 하네. 또 말도 잘 듣고요. 주인이 말 잘 듣는 사람 좋아하지 맨날 대드는 사람 좋아요. 그러면서 그 상권이 A, B, C가 있다면 C급에 가서 열심히 하니까 그 다음에 B급 상권까지도 제가 입찰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겨요. 처음부터 밑도 끝도 없이 A급으로 가려고 생각한다? 그거는 꿈 깨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C급에서 거기에서 잘해서 어떤 성공 케이스를 만드니까 그 다음에 이제 B급을 주는 거예요. 그 B급에서 잘 되니까 지금 저도 코레일에서 터줏대감식으로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보다 더 크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좀 제가 한 100명 있으면 순위로 본다면 한 8, 9등 정도? 거기에 점포가 한 500개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저랑 이제 차이는, 이제 저는 굵직한 거보다는 이제 잔챙이. 지금 이것도 잔챙이에요. 굵직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던킨 도너츠 1억씩 판다고요. 매장 하나에서. 전 9개 매장 다 합쳐서 1억 7천이에요. 근데 그 던킨 도너츠보다 그것도 대전역인데 대전역에서 한 달 1억이고요. 서울역은 영등포역, 부산역.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그 상황을 얘기 딱 들었을 때 전 이 얘기를 말씀드려요. 한 재산 1,000억 되세요? 1,000억이 안 되면은 그건 경험으로 보기에는 너무 돈이 커요. 어쨌든 권리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2억 들어가면 적은 돈 아니거든요. 엄청 큰 돈이고. 그 히든 카드를 왜 지금 쓰세요? 히든 카드가 뭐 몇 장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얼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규모의 히든 카드는 딱 한 장이에요. 그 히든 카드를 지금 쓸 거냐? 저는요, 저 같으면은 우선 맛배기로 꼬대에 나든 안 나든 맛배기로 한 1, 2천만 원짜리 저 구석이든 어디에서든 그 돈 버릴 거 생각을 해요. 왜냐면 2억 나중에 히든 카드 한 방을 쓰기 위해서 잔챙이는 투자를 해야죠. 그렇게 투자를 해서 포장마차를 하든 트럭에다가 커피를 싣고 다니면서 하든 그렇게 해서 한 3, 4년 정도 경력을 쌓고요. 어차피 3년 뒤에도 할 수는 있잖아요. 뭐 그 다음에 늙어서 기억이 떨어져서 못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어차피 히든카드 한 장을 3년 뒤에 한 방에 써야지 그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배기가 그거 한 방을 딱 쓰고 쫄딱 망하고 나서 쫄딱 망하고 나는 사람들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 이제는 할 수 있는데 잘할 수 있었는데 돈은 벌써 다 날아가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누차 제가 얘기해도 안 들어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창업을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제 그 히든카드는 오로지 내 평생에 딱 한 번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좀 보면 이건 대형 커피 전문점 말고 요즘에 소형 브랜드도 많이 생겼잖아요. 네. 이디야라든지 이런 것들. 예. 그런 조그만 소형 프랜차이즈를 네. 그거는 이제 관리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이디야 정도도 이디야도 하나 차리려면요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 들어가요. 뭐 예를 들어 카페베네가 2억이면은 아주 싼 것도 아니에요. 소형 브랜드는 이디야가 아니고요. 뭐 더 커피 그런 것도 아니고요. 생판 처음 들어보는 거 있잖아요. 뭐 커피 안에서 뭐 커피와 춤을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재산이 한 1,000억 되시면은 뭐 맛배기로 경험 삼아서 이디야 같은 거 한번 차려보시는데 그게 아니면은 맛배기로 차리기에는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좀 조그맣게 그렇게 조그만 거 그리고 사실상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저는 초보자는 권해드려요. 전문가하고 초보자는 상황이 틀리죠. 전문가는 프랜차이즈가 권리적거려요. 규제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가 길잡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길잡이 교육비로 그 돈 쓴다. 근데 여기에서 망하는 거 뻔히 아는데 교육비로 쓴다. 그 생각을 하시고 또 더 좋은 건 뭐냐면은 그 업종에 취업을 하는 거예요. 돈도 받잖아요. 모르는 채 차리면요 이거 시행착오 저거 시행착오를 다 내 돈으로 꼬라박는데 직원이 돼서 이거 시행착오 저거 시행착오를 하면은 그게 다 사장이 꼬라박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얘기해도 잘 안 들으셔가지고 뭐 괜히 얘기하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제 주관적인 생각은 첫 번째는 취업을 해서 몇 년 동안을 하는 게 제일 좋고 취업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조그맣게 망할 거 각오하고 차려놨다가
한번 모든 경험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서 본격적인 싸움을 하셔라.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이순신이라고. 이순신이라고 친거요? 예. 최고다 이순신 저는 그거 전에 차려놨고요. 아마도 그 작가가 우리 가게 보고서 진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이 최고다 이순신 그 필체도 우리 가게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왜 이순신으로 했느냐? 이제 그거는 그 좀 어떤 건방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가게가 한 하나, 두 개, 세 개 할 때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한 5개 정도 되니까 이제 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서 좀 건방져지더라고요. 그 건방이라는 게 뭐 거들핀다는 게 아니고 나도 프랜차이즈를 한번 해봤으면 그때 막 너도 나도 막 프랜차이즈 가맹점 해가지고 막 가맹점 뭐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럴 때예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 붐이 불어가지고 더 했어. 그래서 남들이 막 그러니까 나도 한 가게 5개인데 프랜차이즈 한번 해보지 그러고 이거를 300만 원 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름은 이제 제가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프랜차이즈 이제 곧 시작했다는 거고 가게 이름을 뭘로 할까? 그러고 이제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랬더니 스타벅스, 커피빈, 카페베네, 엔젤리노스 이름이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그러면서 뭐 그루터기 어쩌고 저쩌고 막 별놈의 이름이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때 당시에 제가 그 핸드폰 칼라링을 애국가로 해놨었어요. 그 애국가로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거 핸드폰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잖아요. 그럼 내가 핸드폰 번호를 잘못 넣는 건가 이제 괜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한 번 번호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럼 나만 그럴 거가 아니고 다른 사람도 내가 전화 안 받으면 그렇게 생각할 거네. 그래서 누구나 아는데 누구도 쓰지 않은 핸드폰 벨소리를 만들어 놓으면 내가 전화를 안 받아도 어쨌든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생판 모르는 거 생전 처음 보는 이상한 노래 해놓으면은 헷갈려서 모르고 이놈 저놈 다 쓰는 거 해놔도 그것도 헷갈릴 거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데 누구도 쓰지 않는 핸드폰 그 컬러링을 해놓으면 되겠다. 그게 뭘까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애국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국가를 하려고 이제 컬러링 벨소리를 찾아보니까 애국가가 없어요. 애국가가 없어가지고 그 비즈링이라고 자기가 직접 녹음하는 게 있어요. 뭐 대부분 그거는 뭐 안녕하세요 뭐 현대자동차 누구입니다 뭐 전화 주시면 차량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하겠습니다 뭐 이런 그렇게 직접 녹음하는 거 거기에다 애국가를 녹음해가지고 그거를 등록을 했는데 비즈링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건 저작권 문제 때문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다가 저작권 누가 가지고 있나 보니까 안익태 마누라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익태 마누라가 문화관광부에 매년 사용료를 얼마씩 받고 이제 그 저작권을 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안익태 마누라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안익태 마누라는 스페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스페인에 가서 살고 있대요. 환장하겠어요 그거. 그렇다고 뭐 어쨌든 작정한 거 포기할 수는 없고 스페인 어학원 가가지고 이제 그 부탁해가지고 다 쓰고 문화관광부에다가 주소를 물어보려고 딱 하니까 문화관광부에서 그거 우리가 통째로 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잘 됐네. 그래가지고서 문화관광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의 한 사람이 사장으로서 애국가를 쓰겠다 그러니까 비지릉에서 웃기지 말래요. 문화관광부에서 허락을 받아오고
그래서 문화관광부로 공문을 보냈어요. 그 애국가를 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핸드폰 뱃소리에다 넣겠습니다. 그랬더니 태극기 장사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태극기 장사가 아니라는 거를 다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을 해가지고 그게 나온 걸 가지고 이제 그 애국가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칼라링 애국가 쓴 최초의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게 이름도 커피 매장이 커피 가게들이 너무 많아. 여기에 파묻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뭘로 할까 이제 계속 생각했는데 제 나름대로 존경하는 사람이 그 이순신 장군. 카페 이순신 특이하고 괜찮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하려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야 카페 이순신이 뭐냐? 그러면서 야 차라리 카페 최중보로 해라 그러더라고. 카페 최중보로 하면 남들이 뭐 알아요? 뭐 내가 연예인이나 돼야지 알지.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저희 아버지 한 분이 딱 찬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았어. 한다. 그러고서 그거를 이제 브랜드 이거를 300만 원 주고 이제 문구 파일까지 해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하니까 이제 가게 이름을 가지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코레일 제품에. 그래서 사업계획서 시안을 딱 하니까 이제 거기에 카페 이순신 딱 적혀 있으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코레일에 매장 많이 하고 있을 때죠. 그랬더니 담당자가 이걸 다 보더니 나 한번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걸 툭 던지더라고요. 최 사장님 저랑 장난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름대로 이거는 가게 이름이 파묻혀서 이렇게 하면 이름이 기억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서 안 됩니다 그러는 거를 거기에 본부장님 중에 한 분이 좀 생각이 이렇게 좀 깨이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한테 이제 제가 딱 갔죠. 가가지고서 본부장님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고전에도 한번 그런 말 써먹어가지고 통과한 적이 있고 또 실망시켜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카페 이순신이 이제 간판으로 써서 이제 영등포 매장에 처음 오픈을 했는데 오픈하고 나서 3일부터 그냥 계속 연말 전화가 오는 게 이순신 학회에서 전화, 이순신 종친회에서 전화. 그냥 전화 오는 게 아니라 이 젊은 새끼가 거룩하신 분을 장사아치가 거기에다 써먹는다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분들을 직접 일일이 다 만나서 그분들 만나기 전에 어떤 전략을 짠 게 뭐냐면 내가 이순신 장군님한테 누가 된다면은 내 지금 당장이라도 이 가게 문 닫습니다. 간판 지금 당장이라도 내려요. 그랬는데 선생님은 이게 지금 누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화를 내시지만은 이순신 종친에서 오잖아요. 그럼 이순신 학회에서는 제 손을 꼭 붙잡으면서 이순신 장군님은 이렇게 홍보를 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학회에서 오잖아요. 그럼 이순신 종찬에서 이렇게 손을 꼭 잡으면서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제 그 존경에 대한 논쟁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데 내 이것 때문에 이순신 장군 책을 또 엄청 읽었어요. 그럼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사람이 존경의 뜻으로다가 이렇게 가게를 차렸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부하지는 않고 그 사람이 결국은 가면서 또 내 손을 꼭 잡으면서 이 이순신 장군님의 누가 되지 않게 장사 잘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한 명 한 명 한 명 늘면서 이제는 가게에서 이제 시비 걸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순실 학회에서도 이거를 해주는데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다가 반대는 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런 얘기하기가 더 편해지고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점점점 걸러지고 있어요. 전에는 뭐 한 보름에 한 번씩 왔었는데요. 장사보다 그 사람 설득하는데 더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뭐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와. 예. 예? 두 가지 질문인데요. 예. 하나는 인테리어 업계에서 일하셨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매장 내면서 예. 샌드위치가 공급받지 않고 직접 만드실 것 같은데 예. 각각의 매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뿌리는 물류비 우선 다 매장에서 이동하고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갖다 주고 그런 건 일체 없습니다. 근데 또 더 웃긴 건 뭐냐면요. 매장마다 샌드위치 만드는 레시피가 다 틀려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죠. 왜 레시피가 틀리냐면요. 제가 샌드위치 만들 줄을 몰라요. 근데 돈 보고 장사한 사람이고 또 요리사 출신도 아니고요. 이런 쪽에 일도 해보지를 않아가지고 다 점장님들 하고 싶은 대로 레시피를 해요. 대신 기본을 이렇게 정해. 다른 매장은 이런 레시피가 있는데 어떻게 요거 한번 해보실랍니까? 그럼 나 이건 싫은데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냥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정도가 너무 심하지. 사장이 뭐하는 사람인데 그걸 맡겨. 믿고 맡겨도 어쨌든 매출 떨어지면은 얘기하겠는데 매출이 안 떨어지면 수익이 나잖아. 공부 잘하는 건 이렇게 공부하나 엎드려서 공부하나 책 가지고 밖에 나가서 공부하나 공부만 잘하면 되지. 그거 뭐 잔소리를 해요. 돈 벌려고 가게 차려놓고 돈이 나오는데. 샌드위치 뿐만이 아니에요. 커피 레시피도 없어 우리 가게. 이렇게 하면 또 와서 또 안 드실라. 각각 매장에 고유한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는 제가 인테리어를 1년 동안은 목수를 쫓아다니면서 배웠고 또 8개월 정도는 제가 직접 장사를 했고 또 공사를 실질적으로 3개를 했어요. 우리 친형 매장, 우리 친매형 매장, 그리고 우리 친형 가게 직원 그것도 오픈하면서 매장 이렇게 3개 차리고 어린이집에 80만원짜리 장자 가지고 갔다가 이딴 거 갖다 버리라고 그래가지고 80만원에 부도 맞고 갔어요. 그랬는데 그런 과정에서 일단은 제가 인테리어 할 때도 그냥 꾀를 부리고 그러질 않고 열심히 했어요. 직장 다닐 때도 열심히 했는데 내 사업인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서 저는 그때도 생각했지만 지금도 너 군대 3번 갔다 올래? 인테리어 사업 그 1년 8개월 동안 할래? 그럼 나 군대 3번을 갔다 온다고요. 그 일 배우고 인테리어 사업하는 동안에 그 시간은 참 그 힘드는 것보다 슬픈 게 더 컸어요. 왜냐면은 그 대학 어쨌든 대학까지 나온 놈이 대학 나온 놈이 그 잘나 빠진 목수 쫓아다니면서 시다바리로 일을 해. 얼마나 등신 같으면 남들은 그렇게 갔어요. 그럼 나는 이제 속으로는 그래 비웃어라 웃어 1년만 두고 보자.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걸 배웠어요. 인테리어에서 비록 망했지만은 인테리어를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인테리어를 하면서 업자들하고요 또
그 강하게 얘기하고 싸울 수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내가 무조건 우기는 거는 답답한 사람인데 할 수 있는 거를 끝까지 주장하는 거는 전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게 고집이냐 신념이냐 그거는 이제 결과가 얘기를 해주는 거지 어떤 과정에서 딱 드러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대답은 인테리어 하면서 많이 제가 열심히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거를 배웠기 때문에 또 가게를 차리는데 인테리어 하는 거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돈 절약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기에서 보통 고집이 센 사람 있잖아요. 넌 저건 고집 때문에 망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남들이 얘기를 막 반대를 해도요. 저 가게 차리면서 주변 반대를 안 들어보면서 한 게 별로 없어요. 그 가게 괜찮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호응받으면서 가게 하는 거 별로 안 되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반대만 그냥 사방에서 그냥 하지.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힘 실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도 그렇게 하니까 이젠 포기를 해서 얘기를 안 하지 반대를 안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분명하게 생각할게요. 이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냐 알지 못하고서 얘기를 하냐 그거를 따져보세요. 전문가가 나보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거를 10시간 생각하고 100시간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방법 다 도출을 해내서 짜냈는데 지는 이거 한번 띡 들어보더니 알지도 못하는 거 그거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냥 대답만 그러고 그 사람 설득도 하지 마. 그러고 그냥 무시해서 개가 짖는구나 그러고. 근데 이제 얘기는 계속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 물어보는 얘기가 100명 중에 딱 한마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거를 그 사람이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생판 모르는 게 있어도 내가 100시간, 1000시간을 생각했어도 살아온 경험과 생각하는 것과 마인드가 틀리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생각을 했어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게 그 100명 중에 한 명이 아니고 100명 중에 한마디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100명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무슨 얘기가 들리는지 아세요? 저 새끼는 내 얘기 듣지도 않을 거면서 맨날 물어보기만 해. 그랬는데 무시할 건 무시해요. 그 딱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많이 물어보고요. 반대한다고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지금 너무 뻔한 얘기지만 귀를 열어두되 현혹되지는 말고 듣다 보면은 꼭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질문 받다가 시간 다 지나갔네요. 또 질문 있으세요? 보내드리는 건데요. 예. 캐릭터 회사를 창업을 하셨는데 예. 디자인 쪽으로 하셨던 건가요? 저는 한문학과를 나왔고요. 컴퓨터는 다룰 줄도 모르고 그 밑도 끝도 없는 시작이었어요. 저는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광고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해요. 좀 기발한 이런 생각들 뻔한 건데 참 기가 막힌데 뭐 예를 들면 그런 예전에 그 광수 생각 만화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뭐 4컷짜리 만화에서 맨 마지막에 막 반전 일어나고 그런 것들 그냥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말고 돈 되면서 좋아하는 거를 하라고 한 이유가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그때는 저도 좋아하는 거를 하면은 거기에 몰두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전문가가 돼서 전문가가 되면 돈을 저절로 불러올 수 제가 그래서 인테리어 회사를 딱 망하고 이제 자쿠리아에다 공모를 해서 멋있겠네요. 우리 돈 모고서 일하지 맙시다.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열심히 해서 거기에서 전문가가 돼서 돈을 모읍시다. 저는 지금 월급 줄만한 형편이 안 되지만은 사무실은 있고 사무직기는 있습니다. 와서 무보수로 같이 일하고 똑같이 돈을 벌면은 n분의 1로다가 나눌 수 있는 열정이 가득 찬 직원을 뽑읍시다. 저는 사장할 마음도 없고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사장하십시오. 제가 밑바닥 청소부터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루에 한 150통 이력서가 날라옵니다. 그 중에 한 80통 정도 잘하면 당신을 응원합니다. 제복부 공기 포도청이라 할 수는 없지만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서 그 정도가 날라오고, 그 중에 또 절반은요, 내가 기가 막힌 아이템이 있는데 당신 사무실이 있다고 그러니까 나 좀 빌려줘. 내가 대박치면 사무실 임대료 뭐 따따블로 쳐서 줄게요.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 중에 2명을 같이 일을 했어요. 그 사람도 밑도 끝도 없이 온 거예요. 나처럼. 와가지고서 하는데 밥값이 있어야지. 나도 쫄딱 거덜났는데. 그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핸드폰 요금, 그 전화, 인터넷 요금하고 전화 요금을 나보고 내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돈이 없으면 같이 노가다를 뛰고 거기에서 번 돈으로 사무실 운영하고 막 그랬는데 나보고 내래. 그래서 아 내가 그렇게 쓰지 않았냐 그러니까 밥값은 내 돈으로 냈어도 인터넷비는 사장님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냐. 그때 또 사장님이라고 그러대요. 그래가지고서 뭐 얼추얼추 하다가 그게 이제 꺼부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돈이 들어와야지 그게 되지. 월급도 못 주는데 뭐 그러다가 망한 거고요. 그래서 그 열정만 가지고서 장사를 하다 보면 제 꼴짝이 날 수 있으니까 뭐 그게 진리는 아니지만은 저의 케이스도 참고를 해서 그 직업 그 업종이라든지 구체적인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이제 즐거운 점심시간이 됐고요. 요 앞에 그 식당 예약을 했다고 그러니까요. 거기 가서 밥 먹고 오세요.